내가 듣기로는 여기 마요네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다. 야, 이게 진짜 있네. 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봇 100시간 챌린지 끝내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온 연서의 지평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일본 도쿄 최고의 부촌 오브 부촌 동네라고 알려진 곳에 왔는데요. 내가 여기를 왜 왔냐면 말이 많더라고. 개장한 지 1년 만에 망하는 조짐이 보인다, 사람이 없다, 흉흉한 소문? 그런 게 막 돌고 있길래 진짜 그런가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든 플라자. 아자부다이 힐즈 오면은 제일 눈에 띄는 시그니처 건물. 이 안에 보면 불가리랑 여러 복합 상업단지가 안에 다 있어요. 이 건물 지은 사람은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그 21세기 다빈치로 불리는 친구, 친구라기엔 조금 건축가 분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분이 21세기 다빈치로 불리는 이유는 디자인의 바, 건축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물이랑 비교해보면은 막 곡선이라던가 이런 디자인을 엄청 잘 뽑아서 지은 게 보여. 여기도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었는데 여기 기둥 있다 얘가. 이 곡선에 맞춰진 이 기둥 재료를 인간의 눈에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갈 깨알같이 막 이렇게 뻗어놨다 얘가.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암석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가 약간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약간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재료 하나하나에도 엄청 신경을 쓴 게 보여.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레벨의 건물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 아니, 나 잠깐 올라왔는데 그 헤더윅 씨가 지은 건물 있다 얘가. 이 옆에 바로 도쿄타워. 롯폰기랑 도쿄역이랑 부촌 중에서도 엄청 중간에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살짝 역에서는 떨어져 있는, 역과 역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언제 살면서 평생 들어갈까 싶은 레스토랑이 지금 제 눈앞에 있고요. 이 레스토랑 위로 지금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건가?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만 레지던스라고 매매가 3천억에 달하는 초호화 고급 맨션 아파트지. 그러니까 이 건물 자세히 보시면 이 꼭대기가 둥글게 말려져 있다 얘가. 저거 지은 건축가분이 왕관 모양처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알고리즘에 떴는데 그 1년 전인가? 저기를 최고가 그러니까 3천억에 매매를 한 사람의 브이로그가 있는 거야. 룸투어를 하셨더라고요. 그 룸투어 영상 올린 사람 이름이 유사쿠 마에자와? 그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감 된 적 있는데 민간인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저기에 제일 비싼 3천억대 집을 사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다. 예. 엄청 초부자인데 괴짜스럽더만.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들어가면은 재밌는 게 많아. 우주 여행 브이로그도 있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위에 이제 카드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이다. 야, 근데 이런 대목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가? 네, 지금 여기서 계속 10분, 20분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아니, 근데 이 구역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자체에 사람이 크게 없는 느낌? 일요일 3시거든요? 일요일 3시인데 없어. 네. 썸네일. 아무튼 여기가 계단이 엄청 많은데 원래 여기가 계곡이었대요. 계곡을 이제 매장을 해가지고 언덕처럼 만들어서 재개발을 한 건데 재개발할 때도 엄청 말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30년 걸쳐서 재개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한 건데 재개발하기 전에 여기가 평범한 목조주택? 많은 그런 동네 있다 얘가.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리비루라고 부동산 개발 사업 하시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1989년부터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서 재개발을 조금씩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을 살 때 원래 살던 사람 동의 없이 땅을 사가지고 약간 좀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왔네. 시원해. 딱 봐도 되게 럭셔리한데. 불가리가 있고요. 시원하다. 진짜 들어올걸. 1층에는 딱히 뭐 없구나. 지브리 전시도 하는 것 같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은 샵이랑 레스토랑도 있고 갤러리랑 뮤지엄, 뭔가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은 그런 곳인 것 같네. 네. 처음에 겉으로만 봤을 때는 불가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쇼핑만 할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더만. 안에도 인테리어가 엄청 고급지네. 이야, 어이, 눈 어지럽다 지금. 이 패턴이 엄청 눈이 어지럽긴 한데 다른 쇼핑센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 재료, 조명도 그렇고 엄청 나 고급져를 진짜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어머, 내 옆에서 지금 격하게 뽀뽀를 하고 계시는. 야, 역시 아자부다이 힐즈 돈가스 하나가 1,450엔, 14,500원에 팔고 있어. 이 동네 특징이 녹음이 많거든. 보통의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도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시원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덥지가 않아. 되게 시원합니다. 예. 나무들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다, 얘가. 약간 얘네들이 더위를 식히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무랑 풀 막 이렇게 심어 놓고 있으니까 마음적으로도 안정감이 들고 편해. 물론 이 상점들은 편하지 않지만,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듀얼 건물 보이시죠잉? 그 도쿄올림픽 경기장이랑 게이트웨이역을 지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예. 건물 컨셉도 디올 치마, 스커트 주름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긴 한데 되게 톤이 엄청 촘촘하게 막 있어서 그런가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어지러움. 열까르띠에. 근데 사람이 없다고 한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기는 클라우드라고 아까 그 불가리 건물 있다, 얘가. 그거 지은 사람이랑 똑같은 분이 지은 거. 네. 여기서 보는 게 더 잘 보이겠네. 네. 클라우드. 야, 수제버거 하나가 지금 2만원, 24,000원. 비싸다, 비싸. 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카페랑 레스토랑이랑 헬스장도 있고. 아니 근데 음식들 비주얼이 하나같이 다 고급지네. 안에도 엄청 럭셔리하다, 그죠? 올라오다 보니 지금 책방이 이렇게 있는데 책방인데 왜 이렇게 고급지냐. 이야, 조명이 진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조명 하나 이렇게 고급져 보일 수도 있구나. 19,580엔, 195,800원. 인형 나부랭이가 20만원. 오! 야, 패밀리마트야,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인데 손앤 매너 맞춰가지고 되게 고급지게 꾸며놨어. 파미마. 야, 이게 뭐야, 이거? 그니까 집에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형편이 힘드신 분한테 기부된 이 음식들을 나눠주는? 약간 그런 곳이네. 여기 셀프 레지도 있습니다. 셀프 레지. 야, 근데 왜 이렇게 있는 게 없어? 죄다 비어있냐? 이 뒤에 이 빵도 지금. 하긴 뭐 이까지 와가지고 편의점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죠?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기는 한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143,000엔. 반값 할인해서 143만원. 디퓨저 20만원짜리 향수. 두둥. 좋긴 한데 내 타입은 아니다. 야, 내 평생 이런 인테리어의 집에 살 수는 있을까? 야, 이거 하나에 지금 170만원이 넘어. 거의 180만원, 180만원. 와. 부촌 사람들 진짜 씀씀이가 남달라. 남다른 씀씀이. 간접 체험 중. 이쁘기는 한데 가까이 다가가서 가격을 보는 순간 멀어지게 되는. 야,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16,000원인데? 들어가 보겠다. 와우. 야채 샌드위치를 2만원을 받으시는. 야, 미치겠다. 차가 지금 10,000원을 넘네. 스모키 얼그레이 티가 지금 11,000원이다, 이야. 오렌지 주스 9,900원. 5시부터는 서비스 차지 10%도 더 받네. 오렌지 주스랑
외루슈 레아빗 샌드위치랑 오렌지 주스에 2만원 플렉스 하는 날 어떤데? 편의점에서 사면은 5,000원도 안 하는데. 토스트랑 오렌지 주스가 나왔는데, 야, 오렌지 주스 양이 델몬트 오렌지 주스. 소스를 주신 이유가 있었다. 실수로 개발한 메뉴를 주신 느낌이다. 의외로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낯선 맛이야. 소스가 퐁즈 소스라고 카라하게 시킬 때 나오는 소스 있다 이거. 그 소스를 지금 토스트랑 같이 먹으라고 주셨는데, 퐁즈 소스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달콤 짭짤한 간장 맛 있다 이거. 버터 발라서 구운 토스트에 간장 소스 찍어 먹는 맛이야. 23,900원. 23,900원. 부자들은 오렌지 주스와 이런 토스트에 2만원 이상을 기꺼이 낼 수 있다는 말 아니야. 플렉스 멋있네. 최고다! 여러가지 의미로 최고였습니다. 예. 아니, 어쩌다 보니까 나 지금 그 레스토랑 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들 브레이크 타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샥스핀 라면? 샥스핀 라면이 36,000원. 지금 계속 이 아자부다이 힐즈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없어요의 느낌은 아니야. 찾아보니까 잠실에 롯데월드몰 있다 얘가. 그거 만드는데 3조 들었다고 하대. 그거에 지금 2배 예산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 목표 방문객 수가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 수치가 도쿄 디즈니랜드 하루 입장객 수랑 맞먹는데요. 근데 그런 수치를 또 생각을 하면은 위험한데 분발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가든 플라자 마켓 여기도 한 비쌈 할 것 같은데. 야, 이 와인 봐라. 와인 되게 고급지다 그죠? 들어가는 입구부터 되게 분해난다 그죠? 야, 확실히 비싸긴 비싸다. 티 하나가 지금 12,000, 13,000원 정도 하는데? 13,000원, 16,000원, 4만원 돈 하는 티도 있고. 야, 크스미 티? 좋은 건가? 잘 모르겠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가격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 가격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카레라서 그런 거겠지? 이거 하나에 4,000원.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여기 10,000원짜리 마요네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거다. 야, 이게 진짜 있네. 10,000원짜리 마요네즈. 헤르만 리얼 마요네즈라는데? 430g 들어갔는데 약간 치즈 우유같이 색깔이 좀 다른 거 빼고는 잘 모르겠는데? 3,000원도 안 하는 마요네즈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 이거 용량이 작구나. 고기도 되게 비싸. 이거 하나가 지금 10,000원이 넘네. 도시락 하나가 30,000원이 넘는다. 야, 이거 묵직하긴 한데 아무리 재료가 신선하다고 해도 그렇지 평소 5,000~6,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먹는 저에게는 정말 아득한 물가가 아닐 수 없다. 야, 엄청 신선해 보이는 마구로. 1人前 4,731 10피스에 5만원이네? 그럼 한 피스에 얼마야 그러면? 마구로 참치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파는데 부총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타임세일 해도 절대 손이 안 갈 것 같은. 야채도 봐봐. 하나하나 다 포장해가지고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막 완전 과일로 아트를 했어. 아트를. 사과 4개 16,200원 16,200원. 와, 샤인머스켓 3,980엔. 거의 4만원 돈 하네. 모야시 이거 그나마 일본에서 싼 야채 중에 하나인데 67엔. 토마토도 봐라. 야, 프리미엄이라고 패킹을 이렇게 해놨어. 야, 무슨 케이크 신줄? 가격 하나하나에 엄청 숙연해지는 거 아마. 캐비어도 판다. 캐비어 하나에 64,800원 64,800원 54,000원. 그나마 내가 감안하고 살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1,080원짜리 바나나 20% 할인.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런 마켓 쪽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지하철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도 할 겸 이제 겸사겸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저런 거 볼 때마다 엄청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구나 라는 실감이 나. 잘 버는 사람들은 그네만의 세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자부다이 힐즈 돌아봤는데 소문만큼 사람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목표 방문객 수를 생각하면은 조금 걱정되기는 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 자세한 윤곽이 좀 보이지 않겠나. 어차피 그 사세들의 세상인데 뭐 대책 하나 안 나오겠어요, 그죠? 듣기로는 이런 쇼핑 나부랭이보다 저 위에 오피스나 타워맨션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먹고 산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건축물이 화려해가지고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로라 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뭔가 이걸 보면서 야망 키우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건축가로서 유명해졌을 때 생기는 일. 약간 이런 시츄에이션 아이가, 그죠? 언제 이렇게 돈지랄된 건물을 보겠어요. 일부러 오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도쿄타워 보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근데 우연히 나타난 게 이거야. 할 때 살짝 여기 뭐지 하면서 둘러볼 수 있는 약간 서민으로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와볼 만해.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